설렘이 가득한 인천국제공항. 이곳에 출국을 앞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마리나 스베바에서 요트를 구매한 뒤 그 요트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계획.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이집트를 거쳐 스리랑카와 대만을 지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18,000km가 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무려 지구 반바퀴를 항해해 돌아온 김명기 선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 7월 10일 유럽에서 출발한 지 5개월 만에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한 김명기 선장을 만나러 강릉항에 왔습니다. 강릉항에서 요트 세일링 체험 사업을 하고 있는 김명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탈리아 스베바 마리나에서 강릉항까지 약 18,000km, 정확히는 세계를 반바퀴를 도는 거죠. 예. 김명기 선장과 18,000km를 쉼없이 달려온 요트는 어떤 요트일까요? 저 배는 이제 독일산이고요. 15m짜리 굉장히 큰 배죠. 저 배 정도 되면은 한국에는 가장 큰 배 중에 속합니다. 강릉에 저는 자존심이 되는 프래그십이라 그러죠. 프래그십이 하나 생긴 거죠. 예. 그러고 보면 구입한 요트를 직접 몰고 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명기 선장은 왜 배를 구입한 뒤 길고 긴 길을 요트를 몰고 오는 선택을 한 걸까요? 대부분 다 배를 사서 올 때는 그 배를 이제 분해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선대를 만들어서 작은 배들은 컨테이너에 넣어버리고 큰 배들은 선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어서 온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 비용이 제 배 같은 경우에는 약 6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계산으로 제가 한 4개월을 계산했거든요. 그럼 4개월 계산하면 내가 한 달에 4개월 만에 6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 차라리 그걸 가지고 온 가족이 세계 일주를 해버리자 하게서 생각을 바꾼 거죠. 약간의 착각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가족들끼리 요트 여행을 떠나는 게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데요. 그래서 김명기 선장은 이번 여정에 가족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을 설득해 도착한 낯선 타국.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이집트로 갈 때까지만 해도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7월 전에 와서 여름에도 좀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너무 세서 이거는 가족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이거 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지부티 맞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휴. 항해를 지속할수록 이어지는 고난에 김명기 선장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또 위에는 예멘, 밑에는 소말리아. 양쪽으로 이걸 통과하는 동안에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정일명의 상황이라서 가족과 함께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지부티에서 이디오피아 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었던 가족과의 이별은 이어질 고생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울지 마. 왜 울어? 왜 울어? 힘내고 와. 나가지 마? 빨리 가. 가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 잘 찾아가. 나가지 마. 왜 울어? 빨리 가, 얼른 가. 이나 잘 가. 이나 잘 가. 그 얘기하면 아프리카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또 너무 갓난애를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60 먹은 사람 남자인데 그냥 눈물이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바다 위에 있어야 할 배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육지. 항해 도중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타가 반으로 갈라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대만의 이제 제일 아래쪽에 호비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엄청난 파도가 어떤 방향 없이 막 하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서 동중국해를 통과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뻑 소리가 나는 거야. 큰 파도를 2번 맞은 다음에 뻑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반쪽이 떨어져 나가고 반쪽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쪽으로 한국까지 간신히 왔습니다. 배를 수리하고 있는 분도 서울에서 온 선장님입니다. 망가진 방향타 수리를 도와주기 위해 먼 길을 오신 건데요. 바다에서 파도와 이제 같이 싸우고 먼 길을 가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요트를 타는 분들 사이에 우리가 시민십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런 끈끈한 배 타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우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선장님 같은 경우 현지에 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현지 딜러를 만나고 배도 고르고 모든 이제 입수속 절차도 거치고 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갖추고 이제 떠나신 경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사실은 이겨내고 그 다음에 또 아마 이탈리아에서 여기까지 그 먼 거리를 배를 직접 사고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 운행을 해온 사례는 아마 국내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의 연속. 호기롭게 시작한 요트 여행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이제 아덴만을 탈출할 때인데 저는 탈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덴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인터내셔널 코리도어가 있어가지고 고리로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밖으로 벗어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갑자기 작은 배가 나타났습니다. 근처에 나타나서 잠깐 긴장했네요. 지금 이제 청해 부대에다가 전화를 하고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야, 이게 해적이 있다 그러니까 긴장됩니다. 그래서 불을 다 끄고 밤에 소말리아에서 누가 나를 보고 이제 해적이 나오면 안 되니까 불을 끄고 보사소라는 데까지 4일간 파도에 시달리면서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한국에 다 와서 그 대한해협 이쪽이 변풍대라고 해서 일기예보가 맞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울산 아파트까지 와서 결국에는 회항했어요. 하나 제가 배운 것은 이쪽 바다를 항해하시는 우리나라 세일러들이라면 세계 일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트를 타고 항해할수록 이어지는 고생길에 마음이 고단하고 지칠 때면 바다는 보상처럼 귀한 것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나쁜 일이 있은 다음에는 바로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항해라 그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에즈 가운데 이스마일리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 막 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제적인 세일러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저녁 때 이제 거기 가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5개국, 6개국 선장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엔진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네 장비를 다 들고 와서 그 사람들이 막 엔진을 면봉으로 닦아가면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더 미안하니까 같이 식사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김명기 선장이 요트 구입이 흔치 않은 이탈리아에서 배를 구입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를 많이 삽니다. 근데 배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좀 우리한테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하고 그리스하고 또 터키 여러 나라를 다 조사해 봤어요. 이런 과정에 이런 고생을 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배를 산 과정을 그대로 다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누구든지 그걸 보고 배를 살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그 코스대로 오고 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 쉬운 길이 있음에도 돌아간 어려운 길. 그는 이 길을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는데 만약 가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태평양을 걷는 쪽으로 해서 제가 이제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이 가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노후는 요트에서 보내고 싶다는 꿈을 가진 김명기 선장. 평생 요트와 함께하고 싶은 그가 꿈꾸는 항해에 순풍이 불길 기원합니다.